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렵게 모신 요즘 목동에서 국어하면 여기죠. 바로 제일 트렌디한 국어하기 좋은 날에 원장님 모셨습니다. 제가 박수합니다. 원장님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목동에서 국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김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요즘 학부모들 보면은 이제 중학교 국어는 90점 이상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진짜로 뭐 한 4, 5등급 9등급제 4, 5등급 혹은 이제 5등급제에서는 2, 3등급 받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많던가요, 원장님? 사실 첫째를 키워보지 못하신 학부모님들은 네.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첫째가 없으신 학부모님들은 네. 이 충격을 되게 크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했던 것만 생각하시고 네. 올라가게 되면은 네. 주변에서 말을 많이 듣더라도 이 점수에서 오는 충격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그러면 결국은 고등학교 내신하고 중학교 내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고등학교 내신하고 중학교 내신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제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겠죠. 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차이점들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상대평가에서는 난이도의 차이와 그리고 범위의 차이가 굉장히 확고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인다면 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범위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 네. 난이도에서도 좀 평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중학교 국어 시험이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법이나 아니면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문학의 개념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본다면 네.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범위 자체가 네. 한 번 시험을 볼 때 저희 목동공 같은 경우는 네. 30작품 이상씩 보는 학교들도 굉장히 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외부 지문까지 또 출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공지되지 않았던 비연계 지문까지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푸는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네. 경향을 보이는 시험들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교과서 범위만으로 한정하는 학교는 목동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표현법과 개념어의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되게 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중학교 시절에 도대체 이런 표현법이나 개념어 공부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표현법이나 이제 개념어 같은 경우는 반복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요거는 사실 수학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과 저는 동일시 보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내신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네.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그냥 완벽하게 암기하게 시킨 다음에 수많은 예문들을 볼 수 있게 네.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예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서리법이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리법이 등장한 여러 작품들을 보게 함으로써 서리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익히게 한다는 거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공부하기 좋은 교재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이거는 사실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로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데 표현법이나 개념어만 정리된 교재들도 네. 많이 출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출판이 되고 네, 있죠. 그런 네. 출판되는 교재들 사서 아이가 한번 쭉 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첨언을 하자면은 뭐 최서희 선생님의 뭐 국어 단판 이런 그 강의가 있는데 요 교재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번째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범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오는 차이는 사실 아이들이 내신 기간이 몇 주 정도 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목동에서는 고등국어를 대비하는 내신 기간이 거의 7주에서 한 8주 정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차이가 엄청 큰데 이게 사실 학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시험 범위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7주를 하더라도 거의 네. 못 끝내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아. 좀 급하게 네. 정리하고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다라고 한다면 네.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딱 4주에서 5주 정도면은 컴팩트하게 아이들이 준비를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 비문학에서는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중학교 친구들은 사실 독서 지문을 접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공부를 더 한다거나 또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학교 과정에서는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 차이에서는 굉장히 고등학교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문학 읽는 능력은 혹시라도 혼자 독학을 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학원을 못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건데 학원을 못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데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올바른 글읽기를 좀 아이들이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잡으면 정말 좋은데 네. 사실 요즘에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글을 이렇게 읽어나가는구나 방향성만 잡고 그리고 나서 분석적인 글읽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네. 이 분석적이라는 거는 네. 아이가 글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딱 그 정도 포인트를 잡으면 좋은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주제라고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문학에도 주제라는 게 있고 독서에도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주제를 잡으면서 글 읽는 하는 습관만 기를 수 있다면 충분히 올바른 글 읽기 방법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글을 읽는 게 좋은가요? 기출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청 기출. 네, 맞아요. 교육청 기출을 아이들이 충분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사면서까지 아이들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공증된, 그러니까 인증이 된, 검증이 되어 있는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연습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따로 살 필요 없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문제지를 좀 다운받은 후에 비문학 지문들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문단별로 한번 그 문단별 주제를 잡아보는 연습.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실력이 많이 늘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읽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주제가 나눠진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주제별로 읽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 상관이 없나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 중학교 친구들 대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역별로 주제별로 있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문학 지문에 대한 것들을 좀 몰아서 보고 그다음에 사회학 지문에 대한 것들을 좀 몰아서 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바꿔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중학교 친구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최신 기출이 좋나요? 아니면 옛날 기출도 괜찮은가요?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사실 네. 고등학교 기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 것부터 올라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어가 우리가 국어의 불황기라고 하죠. 그렇죠.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의 계곡이 있죠. 네. 네. 저희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굉장히 쉽게 출제되던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6에서 17년도까지의 기출들을 기반으로 본다면 네. 충분히 우리 아이한테 네. 적당한 난이도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요거는 갑자기 깜짝 질문인데요. 혹시 그 요즘 밈이 되고 있는 게 그이그플과 구조독해 학파. 이거 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글을 비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구조독해라는 어떤 논리라는 툴을 가지고 읽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더라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될 때까지 연습하는 게 좋은지 요 두 가지 학파가 갈리는데 원장님께서는 혹시 사실 이 부분은 네. 모든 인강 선생님들도 두 가지를 다 중시하는 경향성을 드러낸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좀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네.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아이러니한 경우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독서 지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결국 이것도 문학의 작가처럼 이 필자라는 게 정해져 있고 네.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쵸. 우리는 그거를 좀 인지하지 못한 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글을 무지성으로 읽어나가는 경우만 아닌다고 한다면 글크풀이 됐든 아니면 구조독해가 됐든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처음 훈련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한 줄 한 줄 일단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나요? 처음 저는 훈련 때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곱씹어 보면서 읽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네. 특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이런 작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그냥 글을 이해하는 데에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읽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난이도의 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국어에서는 네. 지문 속을 보면 이 지문에는 답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고등국어에서는 지문에서 내용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중등국어는 지문만 똑바로 읽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학교 내신 기간 때 오히려 학원을 휴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방학 때 수능 수업이나 또는 네. 정규 수업에서 배울 게 더 많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고 내신 수업은 혼자 해도 항상 A등급이 나왔어요 하면서 혼자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중학교 때도 1, 2, 3학년 때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식 훈련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말. 저는 네.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억울함? 네. 억울함까지는 아니지만 네.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양심 고백하셔도 학부모님들께 됩니다. 네. 호소하고 네. 싶은 부분이 네. 사실 수능에서 국어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네. 국어는 집 하나도 안 된다. 아. 이런 말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다시 태어나면 가능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정말 많이 접하기도 하고 음.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 때는 국어 학원을 좀 등한시하시고 국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좀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어가 수능 시장에서 넘버 2로 자리 잡은 지는 저는 좀 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번은 수학일 그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작하려고 하면은 뭐 어느 과목도 그렇지만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버겁고 네. 네. 너무 범위도 많고 네.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빌드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수학과 영어에 또 쫓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내신과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어떤 수능식 교육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얘기했던 게 결국 도대체 왜 그렇게 고등학교 국어하고 중학교 국어가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인사이트는 결국은 수능식 병행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괴리를 크게 느낀다. 라는 부분 굉장히 같아요. 저는 네.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국어 실력을 쌓아야 되나요? 저는 두 네. 가지는 꼭 잡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사실 우리 예비고일 과정을 거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네.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네. 게 중학교 3학년 들어오면서부터일 텐데 네. 사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은 네. 내신을 위한 학습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초점 자체가 수능이 아니라 내신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수능은 3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 와닿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면 1학년에 올라가서 당장 접하게 될 내신에서 우리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동에서는 네. 아무래도 학군지니까 네. 학군지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딱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 손을 놔요. 그쵸. 왜? 네. 내신을 해도 안 돼. 네. 라는 인지가 생기다 보면 이 인식이 그쵸. 생기면은 네. 아이들이 결국은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시 파이터란 말을 그렇죠. 시작하는데 그렇죠. 네, 목동이 그쵸. 정시 파이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네, 엄청 네.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결국 정시를 한다고 저는 사실 까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까불기 시작을 하면은 네. 당연히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겟팅 자체가 내신에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내신에서 중요한 영역은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문법과 문학이 완벽하게 마스터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 공부를 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도 문법과 문학은 배우죠. 이미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성실함과 네.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더 수능적인 사고 능력을 더해지게 된다면 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중 1, 2, 3 때 뭐랄까 이제 중학교 국어만 매몰되지 말고 수능식 사고를 연습해야 된다가 한 꼭지였던 것 같고 네. 두 번째 꼭지는 그 수능식 사고에서도 우리가 동기 유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학이나 어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문학은 어떻게 공부해?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올바르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학이라는 것이 감상을 빼놓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상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작품인데 영역인데 네. 이 감상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뭘 캐치하면서 읽어야 되는지를 아. 잡아주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전시가겠죠. 아, 네, 고전 시간, 네, 네. 사실 중학교 때는 고전시가를 많은 작품을 접하지 않을 거기 네. 때문에 이 고전시가에 대해서 1년 또는 한 몇 개월 이 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1학년 내신의 핵심은 네. 고전시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고전시가를 아이들이 그래도 많은 다작품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문학이라는 포인트로 왔을 때 문학은 감상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저도 언뜻 이제 좀 설레발 쳐보자면은 감상을 하려면은 표현상의 특징, 뭐 서술상의 특징, 이런 개념어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요거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인강이나 교재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네. 제가 이제 고3 수업만 하고 있지만 네. 수능에서는 사실 표현상의 개념어를 네.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수능이라는 이 시험 자체는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암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역설법과 반어법이 나와야 했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기출에서는 역설과 반어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역설과 반어는 암기를 해야만 네. 이게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대로 평가원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네. 물론 1학년 기출과 2학년 기출에서는 간혹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굳이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작품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되어지는데 네. 사실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아. 네, 내신에서 네. 근데 교육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혹시 문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주고 싶은 팁이 있으실까요? 혹시 문학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이런 빌드업들이 잘 쌓게 되면은 그 다음 마지막에 해야 되는 과정은 결국은 수능식 사고 능력인 건데 네. 이 수능식 사고라는 건 내가 아는 지문이 아니어도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또는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일 거고 그러면 가지문과 나지문 두 지문이 나왔을 때 네. 이 두 지문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비교 능력으로 갈 줄 알아야죠. 네, 네. 그래서 이 능력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딱 나가면은 댓글이 제가 예상이 돼요. 뭘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좀 구체적인 교재나 이런 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 네, 거기서 이제 교재 추천이나 이런 걸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근데 국어는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도 다 기출이기 때문에 네. 굳이 돈 주고 교재를 살 필요 없고요. 네. 그냥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EBSI에 들어가면은 모든 연도의 기출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출을 자기 학년에 맞게끔 자기 수준에 맞게끔 다운받아서 푸는 것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교재를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저는 기출을 연도별로 다운받으면서 하나하나 푸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학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어법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중세 어법 나오면은 거의 속칭 말해서 맛이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만큼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을 중학교 때 분명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내용들을.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어법은 중학교 시절에 어떻게 좀 문법은 네. 기본적으로 네. 저는 무한 반복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신 끝나자마자 11월부터 교육 과정을 잡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까지 보통 이렇게 하나의 주기로 잡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문법이 거의 한 5바퀴 정도를 저는 깊이 네. 있는 학습을 원치 않습니다. 네, 네. 왜냐면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빨리 질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11월, 12월, 1, 2, 3 거의 한 5달 정도, 한 4달 반 정도 될 거예요. 이 4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네. 한 4바퀴 정도만 돌리더라도 우리 아이가 충분히 좋은 문법적 역량을 가지고 시험 대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1 겨울방학, 중2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다 활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3 겨울방학만 집중해도 괜찮나요? 저는 네. 매번 겨울방학 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해 배웠던 문법이요. 네. 무조건적으로 중학교에서 그렇게 반복을 해준다는 건 너무 좋은 학습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빌드업이 잘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중3 겨울방학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때라도 5번 정도 돌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 매해 겨울방학마다 계속 돌려주는 거는 너무 훌륭한 선택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어법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모의고사 5문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문학이나 비문학과 달리 요거는 모의고사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좀 잠깐 드는데 혹시 어법 같은 경우는 좀 뭐 볼만한 교재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요거는 네. 기출로 하는 것보다는 네. 당연히 개념 강의를 저는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우리 친구들은 사실 EBS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네, 네. EBS 수업을 통해서 접하면 정말 좋을 거고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개념어 교재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있으면은 너무 좋겠고 그거에다가 베이스를 쌓으면서 계속 필기하고 옮기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선생님의 문법 수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마다 조금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 또는 예를 드는 예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애네독을 할 때 꼭 한 선생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선생님을 2바퀴 정도 돌렸다고 한다면 네. 다른 선생님의 수업도 한번 들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법 같은 경우 정리하자면은 매 겨울마다 하는 게 좋은데 그 겨울방학 때 할 때 EBS의 내 수준에 맞는 어법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교재가 있을 거잖아요. 네, 교재 네. 하면 좋다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가 좀 학년별로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미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시험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목동권도 거의 한 번 정도 2학기 기말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학습적인 역량보다는 저는 독서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그래서 우리가 네. 보통 문해력이 형성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라고 네.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책 읽기를 조금 더 많이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읽는데 우리 어머니들 이런 말씀 주세요. 우리 애가 안 읽어요. 혹시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학원 같은 거 없나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국어 학원 원장님으로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좋은 학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네. 주변에서 독서 토론 수업을 하는 학원들은 어. 정말 많을 겁니다. 네, 특히 네. 저학년일수록 그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은 뭐 이제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데 근접하기 쉬운데 그래서 목동에도 보면은 한우리 학원이 정말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옛날부터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네. 학원에서 독서 과정을 밟게 해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사실 책 읽기라는 거는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좀 관심사를 가지고 읽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뭔가 학부모님께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학원의 도움을 받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속물적으로 보일까봐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네, 사람으로서 네. 그럴까봐 이 말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저는 돈 주고 의지를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 의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아. 어떤 동기를 갖기까지 의지를 갖기까지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PT가 굉장히 금액이 비싼데 그러니까 보통 한 회당 아무리 싸야 뭐 5만 원 정도, 그쵸. 6만 원 정도가 네, 될 네, 건데 네. 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운동을 배우고 PT를 받는 이유는 네. 우리가 의지를 네, 사기 네. 위함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원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돈 주고 의지를 산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결국 중학교 1학년의 캐치프라이즈는 독서다. 독서, 이렇게. 책 읽기가 네.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사실 책을 판타지 소설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무협지요. 같은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해리포터 정말 좋습니다. 네. 저도 해리포터 제가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해리포터는 이제 망국
우리 아이들의 네, 그쵸. 꿈의 독서니까 네, 네. 어머니들 아마 해리포터를 한번 읽게 해주면은 특히 네. 영화를 봤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방금 말씀 주신 게 진짜 와닿는 게 무협지 읽은 아이들이랑 판타지 소설 읽은 아이들이 국어 잘하는 거 되게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무협지의 모든 팔을 다 네.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문학 작품에는 인물 해발 5명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판타지 소설이나 이제 우리 무협지는 무협지로 한 가면 100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 세계관을 그리는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린 시절에 그런 책 읽기는 네. 저는 만화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면 우리 학부님들은 만화책도 좀 유익한 만화책도 많잖아요. 네. 삼국지만 하더라도 네.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만화책을 읽게 해주시면 우리 남자친구들은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네, 그런 독서 습관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사자성어 해야 되냐? 네, 일단 어떠신가요? 수능에서는 사자성어가 사실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어라는 이 과목을 떠나서 우리의 언어가 한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사실 한자 급수를 초등학교 때 딴다는 거는 저는 정말 좋은 하나의 어떤 공부 방법 또는 우리 아이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자성어는 저는 이제 학습적인 역량보다는 물론 내신에는 나오긴 하지만 사실 내신은 한정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암기만 해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근데 이 사자성어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죠. 네. 무조건 필요한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들이 한자어를 조금 가까이 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괴롭혀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해야 되나요? 네. 저는 딱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학교 1학년과 중2, 중3을 나누시면 아. 좋은데 중2 때부터는 네.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의 성취도 평가가 나오는 단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중2 때부터 배우는 이 국어 학습에서는 네. 사실 고등학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때부터는 좀 중요한 시점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중2, 중3은 국어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어 학습이요. 네. 국어 학습이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문법과 문학 이렇게 두 파트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독서 파트까지 껴준다면은 정말 훌륭한 공부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저는 예비고일 때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예비고일 때 처음 오시는 학부모님들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1대1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 한우리 학원과 같이 독서 토론 학원을 쭉 다녔던 친구들은요 네. 독서에서 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독서 영역을 정말 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문법에서 다 틀려요. 네. 문법과 문학에서 어떤 개념어적인 거를 요구할 때 네. 정답률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내신 학원 그러니까 국어 학습에만 치중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네. 독서에서 많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2학년에 맞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문학과 어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체로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 EBS 강의 수준에 맞는 거를 이제 5회독 한다라고 추천 주셨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교육청 기출 문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학 문제를 풀면서 이제 표현법이나 서술사의 특징을 5단부터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신 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 교육청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어렵다라고 질문 주신 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전 거를 푸시면 됩니다. 예전 거요. 네. 중2 아이들은 예전 거 몇 년 정도 거를 풀면 괜찮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보다 좋은 지문 네. 그리고 기출보다 좋은 문제는 존재할 수 없기 그쵸. 때문에 네.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학년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일단 기준으로 잡으면 좋은데 네, 네. 국어가 가장 쉬웠던 시기가 네. 보통 2010년에서 네. 이제 16년까지의 기출들이 그쵸. 네.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네. 이 기출들을 주로 활용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씩 어려운 것들을 좀 접하고 싶다고 한다면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최근 기출들을 활용해 주신다면 네. 17년부터 이제 작년 25년까지의 기출들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공부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수능을 먼저 땡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못 풀 뿐더러 고등학교 2학년만 가더라도 아마 거의 손도 될 수 없는 점수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고2, 고3 거를 굳이 지금부터 땡겨서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에 조금 더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나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론 문학과 어법이 기준이겠지만 독서와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출을 2010년도부터 2016년 거를
풀고 독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거기다가 문단별 요약 연습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표현법 정리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3 때. 자, 이제 중3 때 이제 이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이제 중3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일단 마인드 세팅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웬만하면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네, 보시면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학생을 아이로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정말 많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 환경에다가 그냥 밀어 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실 주변에서 다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때가 가장 눈빛이 초롱할 수 있는 초롱초롱한 시기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은 네. 마인드 세팅을 먼저 가져와 주시고 아.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문학이랑 문법 이 두 영역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게 네. 근데 수능에선 독서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네.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가 독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독서를 보는 시점은 아직도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급한 거는 문학과 문법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목동이 학군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네. 일단 비연계 수능형 문제가 정말 많고요.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외의 문법적 개념들 다 가져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정답을 떨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미리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네. 일단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 현상은 사실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겁니다. 네. 왜냐면 이 중학교 때 공부량과 고등학교 공부량은 딱 3배 정도의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를 7주가 됐든 8주가 됐든 그 안에 해결을 한다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쌓아놓고 올라가야 되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것도 제가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는 국어학원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때 좀 고등학교 거를 좀 선행을 비슷하게 좀 해놔야 된다 생각하는데 좋은 학원의 요건들이 있을까요? 물론 국어하기 좋은 날 정말 좋은 학원이다. 네, 그 외적으로 이제 요건들을 말씀 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와 라포가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이 있냐 없냐를 따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가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사실 사춘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학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는 이런 라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적으로 그냥 학원의 역량만 따졌을 때는 사실 티칭은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인강들이 많고 이미 유튜브에서도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실력도 저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티칭보다는 케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관리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도 관리 나름이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고 어떤 관리가 좋은 관리일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티칭보단 코칭이다. 코칭과 케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학원, 그 다음에 선생님과 아이가 라포를 쌓을 수 있는 학원, 요 두 가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학원이다. 그러면은 티칭보다는 코칭 및 케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전 시가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원문을 봐야 되냐 아니면 현대어 풀이만 봐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중3 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단계별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가요부터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에서는 고려가요까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신 때 다뤄주게 될 거니까 부지가부터 그렇죠. 부지가부터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거북이 모가지부터 말이 좀 거부가 머리를 내어다오. 여기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고대가요 때부터 시작되는 흐름들로 쭉 천천히 내려오면 일단 글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넘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짧은 길이를 보다가 그리고 고려가요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을 마주할 거기 때문에 사실 원문이 베이스로 일단 가더라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선생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자어들을 좀 눈여겨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한자어들은 사실 수능국어에서 다뤄지는 한자어들과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본적인 한자어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읽을 수 있게끔 원문과 그리고 현대어 풀이를
같이 병행해서 보되 네. 원문을 기준으로 읽는 연습들을 네.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꿀팁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결국은 뭐 고전시가 등등등 할지라도 국어 같은 경우도 요 암기가 일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어에 대한 암기가. 혹시 요 암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게 한자어나 고전시가에서 다뤄지는 이 단어들을 네, 결국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 소장님과 네. 비슷한 시기를 네. 또 살았고 네. 그리고 네. 목동에서 또 네. 살았으니까 목동 퀴즈입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또 영어학원 얘기도 했지만 네, 네. 그죠? 방법은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무식하게. 네.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 국어는 조금 영어 단어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작품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거의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다. 비슷한 단어들이 네.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처럼 문학은 많은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작품만 이렇게 집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네. 내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 개념 그러니까 네. 우리 갈래별 특징들 네. 또는 시기별 특징들을 아. 딱 잡고 그 각 네. 작품의 특징들을 잡으셨다면 네. 그 작품에 해당되는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네. 다 작품을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어려웠던 단어들을 좀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도 해서 저희가 중 1, 2, 3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살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드는 질문이 궁금함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국어의 왕도는 제가 사교육업자라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좀 국어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혼자 인강으로 공부할 때 개념화 같은 걸 학습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혹시 인강을 하나 정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 하나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이 독보적이죠. 네. EBS의 윤혜정 선생님, 나비 효과를 당연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는 네. 사실 고등학생들이 봐도 네. 정말 좋은 강의지만 네. 저는 중학교 친구들한테 정말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는 보고 오라고 시켜요. 고3도. 그래서 완전 노베거나 또 운동을 하다가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은데 윤혜 선생님 나비 효과 한번 쫙 훑으면은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뤄지는 어떤 내신적인 부분들 학교에서 네. 다뤄지는 교과적인 부분들은 거의 한 번에 정리가 끝난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또 원장님이 워낙 많은 걸 아시다 보니까는 좀 여기를 떠나면은 또 이 얘기를 할 걸이라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은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고등학교 어머님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고등학교 어머님들을 위해서도 혹시 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요즘에 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의견들을 듣게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요즘에는 공부에서도 정말 효율적인 공부 또는 가성비 좋은 공부법을 추구하는구나라는 네.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은 관리라는 부분과 네.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사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좋은 학원이 되기 위해서 관리적인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숙제가 안 돼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5번씩 부릅니다. 네. 계속 불러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담을 느끼고 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반감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도 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의 왕도는 엉덩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랬고 네.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좋은 친구들이야 또는 좋은 네. DNA를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1%의 학생들 그러니까 극상위권의 친구들은 사실 학원 안 다녀도 정말 알아서 잘할 거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네. 어느 학원을 다니더라도 네. 그 친구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1%의 친구들만 보고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밑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친구들인데 이 엉덩이 힘에서 나오는 교육을 가성비와 또는 효율성으로는 저는 일궈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공부 시간도 정말 많이 늘어날 거고 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양도 정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선택을 했다 또는 우리 아이는 공부로 나아갈 거다라고 한다면 이 대학이 목표라고 한다면 정말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관리와 그리고 아이의 어떤
환경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더 독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서포터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늘 주는 질문 중에 기출 문제에 관한 질문 많이 주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됩니다. 됩니다. 네. 네. 우리 네. 메가스터디의 네. 강민철 선생님께서 네. 기출만으로도 1타를 찍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기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N수생들이 좀 딜레마가 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네, 네. N수생들한테도 항상 말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우리 N수생들 기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겸손하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보셔야 되고 정답을 기억하는 고 문제를 푸는 것과 정말 한 줄 한 줄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우리 N해독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목동에 정말 최고의 학원인 국어 하기 좋은 날, 그렇죠? 우수 좋은 날에서 좀 가져온 건가요, 이거?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닌데. 네, 네. 나중에 이제 또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는 학원 이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저희 그래서 슬로건이 모든 아이들의 국어하기 좋은 날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걸 좀 우리 아이들이 욕하기도 하지만 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 슬로건을 쓰는 이유가 이 국어학습이라는 게 해도 안 돼. 나는 국어는 어차피 안 되는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에서도 정말 많거든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서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 저희 친구들과 네. 이런 성적 상승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네. 1등급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수능날. 네. 근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고 네. 국어를 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성실하게 네. 꾸준하게 네. 한다면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네. 요리로 좀 빗대 본다면 약간 곰탕과 같은 네. 계속 끓여야 맛있는 저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네.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시중의 교재가 의미 없다고 하는 게 네. 어차피 기출이니까 아. 정말 대단한 교재라는 거, 대단한 방법이라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시간에 쫓기면서 살 거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꾸준하게 네. 성실하게 우리가 학습을 끌고 나갈 수만 있다면 네. 정말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즘에 흑백요리사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도- 네. 흑백요리사 2에 보면은 우리 임짱이라는 분이 나오시죠. 에드워드 리를 또 네.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와도 곰탕을 1시간 안에 끓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딱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사실 수업 듣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이나 누군가의 수업을 듣고 있다면 이거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라는 과목을 꼭 지금부터 네. 포기하지 않고 네. 열심히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4등급에서 1등급 오른 친구 제가 봤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오답장도 참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 친구 했나요? 그 인터뷰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저희가 공통된 질문을 뭘 던졌었냐면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너만의 국어 꿀팁이 있니? 또는 네. 너만의 국어 공부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4등급이었기 때문에 네. 꿀팁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4등급의 꿀팁이 어디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냥 네. 어려웠기만 했겠죠. 네, 그냥 네. 국어라는 과목 자체를 어렵게 생각만 했을 거고 네. 그리고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정말 컸을 텐데 사실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이 친구는 미술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네, 국어가 네. 정말 중요했고 그렇죠. 네. 국어를 포기할 수 없는 친구였죠.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딱 그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그래도 학원에서 하라고 한 거는 정말 다 했었다. 아, 네, 네. 근데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실전 모의고사, 네. 그리고 과제, 데일리 네. 과제, 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오답 정리. 아. 딱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근데 이 세 가지를 네. 자기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다 했었던 것 같다라고 아.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답 정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답 정리. 네. 오답 정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는 간단하게 일단은 네.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네. 선지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해당되는 오답을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정답 선지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틀린 선지만 해도 절대 안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사실 지문 안에 다 찾는 영역들은 네. 정말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분석하면서 네. 지문을 다시 읽는 네, 학습이 네. 정말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왜가 중요합니다. 아, 왜? 내가 네, 왜 오답을 3번으로 찍었는지. 네. 그러면 왜 정답은 4번인지에 대한 why. 네. why가 정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why까지 적는 거를 저희는 오답 정리로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네, 네.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틈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사고를 같습니다. 교정해 나가는 과정인 거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건데 이렇게 국어가 참 뭐랄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뭐 하루하루 이겨내다 보면은 결국 큰 승리가 오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어하기 좋은 날 이제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